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오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3대 지수 중에서 다우존스 지수만 소폭 오름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 2거래일 연속으로 1% 넘게 빠졌는데 그나마 낙폭을 좀 줄였다라는 점이 반가울까요? 0.56%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특히 어제 FOMC 의사록이 발표된 이후에 다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 후반부로 갈수록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막판 낙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간밤에 나온 지표들 또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개 다시 들고 있는 장기 금리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4%를 다시 넘어서면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딱 4% 선에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장기 금리 위주로 상승폭이 조금 더 컸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자, 나스닥 지수는 2022년 10월 이후에 최장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지난해엔 참 좋았는데요. 특히 테크주들이 힘을 영 쓰지 못하면서 새해 초반 분위기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금 지진 때문에 좀 난리죠. 일본 지진 영향으로 BOJ의 통화 정책이 선회를 좀 늦출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달러는 소폭 내림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EIA에서 가솔린 재고를 발표를 했는데 가솔린 재고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WTI 원유 선물 72달러 선으로 소폭 내려오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일단 유가 자체는 올 한 해 동안 아무리 홍해 부근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상방이 아주 크게 열려있지는 않다라는 IB들의 의견도 함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애플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번에는 또 파이퍼 샌들러에서 투자 의견 하향 의견을 내놓으면서 1.3%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모비라인은 1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상당히 하향을 크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율주행 관련 칩 기업들도 일제히 내림세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보노디스크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기업 두 곳과 손을 잡고 비만 치료제, 순환계 관련해서 조금 더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9% 상승으로 마무리했고 머크라던가 암젠이라던가 다우존스에 상장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또 힘을 내면서 다우존스 지수의 상승 마감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는 애플 순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애플의 최근 5거래일 추이를 보게 되면 무려 6.27%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거래일 동안 1% 넘게 빠지는 흐름을 매일 반복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최근에 IB들의 의견을 보게 되면 방금 전해드렸던 파이퍼 샌들러의 의견도 있고 그리고 저희 화요일에 전해드렸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도 투자 의견 하향 조정 목표가 크게 낮춘 161달러 선으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우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이폰 수요에 대한 우려 그리고 지난해 워낙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제프리스와 베어드의 경우에는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도 충분히 지금 접근해 볼 만한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 애플의 성장세 자체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애플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중국 내에서의 점유율입니다. 화웨이의 하모니 OS가 중국 내에서의 점유율에서 애플의 iOS를 앞서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간밤에 퀄컴이 스냅드래곤 XR2 칩을 또 새로 공개를 했습니다. 2세대 칩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칩이 삼성과 구글이 협력해서 발표를 하게 될 MR 기기에 탑재된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애플의 XR 기기 비전 프로가 27일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새로운 도전 앞에서 애플이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간밤 나온 지표들입니다. 금리와 연착륙 사이에서 계속해서 고심을 해야만 하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12월 ADP 민간 고용 지표 함께 보시면요. 예상치와 이전치를 크게 늘어나는 모습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서비스 부문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는데 이 지표는 서비스업 PMI와 함께 맞물려서 보셔도 좋겠죠. 서비스업 PMI는 11개월 연속 확장 국면에 머무르면서 지금 11개월 연속으로 숫자 5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자체도 굉장히 좋고 거기다가 민간 고용이 늘어나고 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모두 예상치와 이전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고용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는 시각
시그널 속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소폭 늘어났다라는 점은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폭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니까요. 고용지표들 특히 오늘 밤 10시 반에 발표될 실업률을 포함해서 고용동향 보고서까지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모빌아이 1분기 가이던스 제시를 했는데 그로 인한 충격이 상당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1분기 가이던스 어떻게 제시를 했는지 함께 보시죠. 컨센서스는 25억 달러 선에서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보다 한참 하회하는 18억 달러에서 19억 달러 선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결국 반도체는 재고가 가격을 좌우하게 되겠죠. 그동안 D램이라던가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가 재고 수준 조절을 잘 못해서 가격 하락을 경험했던 바가 있는데 그 여파에서 조금은 자유로웠던 게 자율주행 칩 관련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분기 재고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 1분기 내에 그것들을 차차 소진해 나갈 걸로 보인다라는 모빌아이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 기업, 전력 반도체 기업, 장비 기업까지 일제히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이 부분들 특히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 종목들 변동성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IB들의 평가는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 번스타인에서는 반도체 탑픽 기업들 선정을 하면서 목표가 상향도 연이어서 릴레이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거기다가 AI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해야 될 점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국 증시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도 올해 또 첫 주에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오늘만큼 좀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표정은 어떨까요? 힌트들을 몇몇 곳에서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 당잠사 준비했던 화면입니다. 개장 중계하면서 풀어드렸죠. 지금 중동 불안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인데 이란의 최고사령관 4주기 추모식에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죠.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란 정부가 그 배후에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고조되고 있는 불안감이고요. 미국 정부는 아니다, 연관 없다 선을 긋고 있긴 합니다. 문제는 이전에 이스라엘 드론 공격이 있었는데 그때 하마스 정치 2인자가 사망하면서 그때부터 월스트리트 저널을 필두로 해서 각종 외신 언론들은 무력 충돌 가능성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딱 그때부터 S&P 500 지수 하락세로 전환이 된 모습이었고요. 간밤까지 하면 4거래일 연속 하락이죠. 어제도 우리는 오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점검회의가 있었는데 홍해 해상물류 위험상황 점검회의 내용입니다. 이쪽에 물류 차질이 이미 이제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운송 기간도 늘어났고 해상 운임도 상승 중이다. 다만 우리나라 수출품 선적과 인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만 이 회의를 기점으로 시장의 영향력은 있었습니다. 딱 이 시간부로 해운, 운수, 음식료 테마주의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물류 대란의 악몽 과거에 좀 정리해드렸던 내용이죠. 이미 지난달에 예멘의 후티 반군이 미사일로 민간 선박을 공격하면서 위험하죠. 그래서 여기 이 루트를 지나다니던 기존의 글로벌 해운사들은 우회 경로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12월 초 대비했을 때 유럽, 아시아의 해상 운임은 3배가량 폭등해 있는 지금 현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비용 발생이 되겠죠. 운임 상승의 영향. 크게 매크로 관점에서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을 가할 내용이죠. 운임 비용이 이렇게 비싸지면 당연히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에 그 비용을 전가시킵니다. 가격, 제품들이 올라가면 물가가 다시 뛸 우려감이 있겠죠. 지금 금리 인상해서 물가 다 잡아놨더니 다시 물가가 뛴다? 그러면 금리 인하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입니다. 그래서 지수에는 좋지 않은 부분이고 이러한 홍해를 둘러싼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미 증시가 또 하락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진 않을 겁니다. 업종의 영향력 보면 운임 올라가니 비싸게 그 배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해운 업종은 일반적으로 호재로 인식을 하고요.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방위산업 쪽도 호재 인식, 그리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가지면
크게 원자재 시장과 주변부의 자산 시장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달러 강세, 시중금리 강세, 유가 상승. 그 패턴이 그대로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국제유가 상승은 에너지 이익에 또 도움이 되죠. 우리나라는 조선도 에너지 섹터의 큰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공식대로 어제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지수 하락, 에너지 급등, 해운 급등. 흥구석유, 흥하해운은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종목들은 이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수급에 더 의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테마성 움직임이 크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만 이제 간밤에는 국제유가 급등을 하다가 소강 상태를 나타내서 지수를 기입을 해봤고요. 천연가스의 급등세는 요즘 계속됩니다. 미국 겨울이 춥거든요. 그래서 난방 수요가 좀 자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너지가 그 전날에 급등을 했었는데 간밤에는 또 유가 하락과 함께 에너지가 크게 밀렸습니다. 미국은 빨간색이 하락 표시죠. 이 오일 관련 기업들의 급락세가 간밤 있어서 관련 기업들의 지수 주가 상승의 연속성이 있을까에는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전망 좀 엇갈려요. 유가가 급등을 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월가에서는 우세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중동에서만 기름 나나 미국도 있다. 셰일 업체들 생산 증가를 할 텐데 그러면 유가 그렇게 크게 안 뛸 거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브렌트유 77달러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현재에서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시티에선 75달러, 그 외 평균 81달러. 많이 뛰지 않을 거라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일각에서는 중동 불안 과소평가한다라는 목소리도 존재하긴 합니다. 소수라서 과외 안에 넣긴 했는데 이란이 만약에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공급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감은 존재합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들어가겠습니다. 양지수 모두 약세권, 9주 연속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겠죠. 금융투자의 매도 물량 압박이 연초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늘 보면 그 12월에는 사고 1월에는 그 물량 거의 다 팔았더라고요. 2016년부터 12월, 1월 데이터 쭉 봤습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게 반복이 됐고 2020년부터 보면 단위가 좀 조 단위로 넘어가죠. 큽니다. 12월에 샀다가 1월에 그 물량 거의 출회시키는 패턴. 지난해 12월에도 금융투자에서 꽤 많이 샀기 때문에 그 물량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도 우위 나오고 있어서 지수에 힘을 더해준다면 결국 기관보다는 외국인이라는 포인트죠. 그래서 반등의 조건 가장 많이 꼽히는 건 금리 안정입니다. 미국의 금리 안정이겠죠. 그리고 다음에 주요 이벤트 보면 CES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다음 주에 CES 2024 IT 박람회하고 바이오 쪽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두 개가 가장 큰 행사라는 거 알고 계실 텐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사실상 굉장히 크게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 덜 반영된 CES에 대한 이야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간밤에 번스타인 등의 반도체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나왔죠. 애플은 계속 눈높이가 낮아지는데 말입니다.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일정들 쭉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만 빨간색으로 박스 표시가 돼 있습니다. 특히 9일에 삼성전자 작년 4분기 잠정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다음 주부터는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프리 4분기 어닝 시즌이라고 하죠. 늘 새해는 4분기 어닝 시즌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아쉬운 점은 분기별로 봤을 때 실적, 특히 이익은 4분기가 가장 안 좋은 데 있는데 그래서 계절과의 싸움이라는 제목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죠. 4분기 실적 부진해 왔습니다. 2001년부터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한 번도 예외 없이 4분기의 합산 이익은 그 전 분기 대비했을 때 높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과거에 보여드렸던 차트죠. 판매비, 관리비, 이 지난 막대가 4분기인데 1, 2, 3분기에 아래에 있고 지난 막대가 가장 위에 있습니다. 기타 영업 외의 비용이 훨씬 더 그 전분기 대비했을 때 확 뛰죠. 그러니까 안 좋았던 것은 4분기에 거의 다 털어버립니다. 인사 이동이 대체적으로 그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데 중요한 건 긴 관점으로
실적에 대한 평가겠죠. 4분기 안 좋을 거 안다. 그러면 올해 1년간 가이던스는 어떻게 나올까가 중요합니다. 다행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상 최대 실적 올 한 해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코스피 200 기준입니다. 코스피 200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IT가 많아서인지 특히 담당하는 IT 쪽에 증가분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로 보면 한 85조 원, 85조 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늘 거라고 보고 IT 쪽은 50조 이상 더 늘 거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기저. 작년에 IT가 정말 안 좋아서 그 영향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부채 문제, 이 미국의 다음 주부터 아마 시작이 될 텐데 일정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후반에 그 예산안 관련해서 민주당, 공화당 계속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그 임시 땜빵 예산안만 통과 2번 시켰죠. 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이 2024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 돌입을 하게 될 텐데 이 전에 끝내야 합니다. 1월 19일에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부처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끝납니다. 그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셧다운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전에 합의를 봐야 하고 근데 만약에 셧다운이 발생하더라도 경험적으로 봤을 때 어찌 되었든 뭐 파국으로 양당이 치닫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공통된 의견이죠. 그러면 합의는 언젠간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시장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셧다운 발생했을 때 재료 소멸로 시장이 빠지면 오히려 그건 저가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같이 나옵니다. 정치적인 리스크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빚 문제라고 하면 PF 우려인데 태형건설 부실 PF 도미노 우려가 점증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동부, 신세계, 유동성도 위험하다. 심각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 PF 위험 고위험군이 태형건설 이미 이제 워크아웃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가 코오롱 글로벌, 롯데건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위험도로 가장 지금 위험한 쪽이 신세계건설, 그 다음이 동부건설, 한신공영.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위험하다. 특히 여기가 위험하다.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쪽과 이쪽이 가장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입니다. 신원종합개발에서 어제 이제 파산 신청 소문이 막 돌아서 그 풍문에 대해서 거래소는 조회 공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답변 시간이 오늘 오후 6시까지인데 건설주 관련해서 투자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칠 부분이라서 기입을 해봤습니다. PF 우려감은 익스포저 노출되어 있는 게 금융권이라는 점도 참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PF 대출 연체율 기준으로 하면 증권사가 가장 높고요. 연체액 기준으로 하면 여신 전문이 높고, 증권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은 시장에선 낮다고 봅니다만 어찌되었든 PF 우려감으로 인해서 단계적으로 손실은 올 한 해 인식이 될 전망으로 나옵니다. 정부의 의지가 그에 따라서 이제 중요할 텐데 현 정부는 뚜렷한 두 가지 의지가 있죠. 지난번에 정리해드린 것처럼 부동산 관련 불안 차단 의지가 명확합니다. 지금 시장 안정 조치 확대 검토한다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발표된 건 아니고 그 전에 발표됐던 건데 시장 안정 조치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한 60조 원인데 현재 상황대로라고 하면 이 자금으로도 충분하지만 불안감이 고조된다면 우리 언제든지 채권펀드,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늘릴 준비도 돼 있다. 이렇게 시장 달래기에 계속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 증시 부양 의지도 뭐 뚜렷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PF 우려감과 관련한 시장의 두려움, 그 심리적인 압박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상쇄시킬지 여부가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